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열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조직과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제고해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주주 환원을 원하는 행동주의 펀드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영향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로 로봇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AI가 휴머노이드로 로봇에 이식돼 SF 영화에서 만날 수 있었던 안드로이드를 현실화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1분기 유망한 테마에 대한 테마 리포트도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도, 그리고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브리핑까지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개방송까지도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다시 어제의 급락을 다시 피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증시 그래도 탄탄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저가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13시 투자 스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FOMC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전략 오늘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며 무료 방송 매일 아침 8시에 나오니까 초록밴드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초록밴드! 네, 어제 하락세를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빠르게 반등으로 돌려놓은 것은 또 삼성전자의 파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국내 시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오늘 한번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자, 코스피 현재 자리 보면은요, 여기 항상 여기 2,700에서 2,600 요 사이, 그리고 중간은 2,50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요, 대략 한 2개월 정도를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올라가면서 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죠. 자, 이런 애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과연 이번에 2,800선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재 이 자리에서 과연 2,700포인트를 이번에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번에는 모멘텀을 받았으니까 AI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HBM3, 4에서 과연 반도체 종목들이 이번에 모멘텀을 받고 2위로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자, 기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가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2,7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코스닥 자리도 역시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도 횡보세예요. 횡보세. 자, 계속 추세를 잡고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의외로 코스닥은 여기서 횡보세를 이렇게 잡아주고 아주 짧은 포인트 900포인트를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감질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 또 고민을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과연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음봉인데 상승, 음봉인데 상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은 부족한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과연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삼성전자죠. 당연히.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 되죠. 자, 여기에 이 자리. 자, 여기에 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잘 그려주셨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횡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자, 아주 이쁘게 자, 넘었는데, 근데 또 여기서 또 올라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자, 분명히 젠스 나간 뭐라 그랬냐? 자, 우리 삼성전자 기대하고 있어. 삼성전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전. 자, 메모리 기대해요. 메모리 기대해요. 예, 기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메모리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자, 요거 조금 줄일게요. 잠깐만요. 요거 조금.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삼전은 안 갈까? 자,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자, HBM4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기대를 해줘야 된다. 자, HBM4. 자, HBM4. 자, 6세대 HBM 메모리가 정말로 나와준다면 지금 샘플 돌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만큼 올라간다. 그리고 이번에 GTC에서도 엔비디아가 뭐라 그랬냐? 삼성전자 이번에 HBM 메모리 나오면 기대한다. 그런 얘기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하이닉스 한번 보죠.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올락내락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죠.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였는데 횡보는 자, 횡보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상황. 자, 그러니 쉽지 않다. 자, 쭉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자, 근데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이 반전이 이만큼 더 연결이 돼서 내려가는 추세. 자, 여기서 왜 그러냐? 바로 발열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발열이죠. 발열. 자, 중요한 거. 발열이 가장 큰 중요한 이슈다. 발열. 메모리를 암만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지금 16단 적층까지 올라간다. 8단에서 12단 올려놓은 거 삼성전자 만드니까 그거보다 더 높게 한다 그래서 16층 만들었는데 16층을 만들면 뭐예요? 그게 열이 엄청나게 나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이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서는 기존의 냉각 시스템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순행식 또 달아야 되는 거죠. 자, 순행. 자, 액체 냉각형이 이제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냉각 방식, 쿨러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우선 하나만 더 보자면은요. 이제 셀트리온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자리.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못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암보다는 일단은 뭐냐? 자가 면역 질환. 자,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신약으로 인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항암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로부터는 아무래도 좀 약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항암 관련된 치료제,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줄기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가고 바이오시밀러는 아직까지는 조금 가기 힘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국내 시황을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의 기대감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주들 흐름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자세한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오늘 장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실시간 소통 역시나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 3가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본 헤드라인 3가지는 어떤 섹터들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3개죠. 자, 로봇 전쟁의 전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부분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AI 로봇 플랫폼 그루트.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장기 이식의 대기. 요거가 바로 이제 줄기세포. 세 번째, 마이크론을 따돌린 SK 하이닉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그루트에 대한 거. 그루트. 로봇 전쟁의 진화. 거의 뭐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이젠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사이버다인이 거의 뭐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와요. 자, 영화 터미네이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스카이넷이 이제는 거의 스카이넷이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죠. 그거의 다음 단계로 해서 로봇 시장을 정조준한다. 제가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AI가 플러스 로봇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그랬죠. 왜 그렇느냐?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 정확히 얘기하면은 선진국에서의 인구 감소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부분도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루트, 즉 제너럴리스트 로봇 테크놀로지. 자, 그래서 테크 이래 가지고서는 자, 요거를 그루트라고 부릅니다. 그루트를 요거를 이제 얘네들이 띄웠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지능형 AI를 막 쓰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루트를 활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GTC 2024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그루트가 그 새로 나온 B12, 블랙웰 200보다도 더 중요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은, 자, 잠깐만요. 요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AI, 로봇. 지금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섹터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요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 센터 당연히 가겠죠.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 로봇도 가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연결이 되는 순간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자, 로봇 전쟁이라 그러지만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이제 그야말로 방산에서도 이제 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주 기묘한 일이 이제 벌어지죠.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 가지고서 더욱더 큰 이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걸 더욱더 지켜야 되니까 보안. 어제 얘기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재탕한 듯한 분위기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역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또 다른 순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자, 이거는 줄기세포 관련된 얘기예요. 자, 장기에 대한 이식 대기가 없어진다. 꿈의 기술이다. 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아마 2주 전인가 해가지고서는 줄기세포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줄기세포. 자, 줄기세포. 자, 지금까지는 뭐냐? 자, 여성의 난자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줄기세포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이 기술이었는데 이게 바로 윤리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iPS. 자, 역분화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즉 내 몸의 체세포를 역분화를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내 장기를 만든다. 자, 장기를 그냥 만드느냐? 아니죠. 자, 이 iPS를 가지고서 자, 이 역분화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이거를 나의 필요한 것들. 자, 심장이면 심장, 신장, 콩팥이면 콩팥, 그 다음에 간이면 간, 그 다음에 대장이면은 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의 줄기세포가, 잠깐만요. 자, 요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하나의 줄기세포가, 자, 한번 변화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자, 하나의 줄기세포가, 자, 350가지 이상으로 분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뼈도 있고 이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그 각종 장기와 그 다음에 조직으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가기 위해 가지고서는 얘가
이 줄기세포가 어떤 것을 건드렸을 때 움직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성질환 쉽게 얘기해서 일형 당뇨 자, 어린이들 참 힘들죠 이런 거 일형 당뇨 그다음에 또 고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비만에 관련된 것들 자 유전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이런 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장기 중에서 망가진 장기들 아까 나왔던 장기 수복이라 그럽니다. 장기의 수복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냐? 요거는 이제 제약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요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장기 이식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 드릴 수 없지만은 나중에 또다시 여러분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궁금하다면 초록밴드로 와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을 따돌린 SK하이닉스 5세대 HBM 세계 첫 상용화. 자, HBM 3E죠. 자, 3E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건 뭐냐?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는 6세대. 엔비디아는 뭐를 원하는 6세대? 즉 HBM 4를 원하죠. 4를 원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해달라. 근데 여기 지금 샘플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도 그렇게 좋지 못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하이닉스 고마워라고 했다면은 아마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욱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 우리의 젠슨 황 CEO는 뭐라 그랬느냐. 삼성 고마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여기로 갔으면은 얘가 올라갔을 텐데 얘가 못 올라가고 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초고성능 AI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HBM3에서 지금 12층 혹은 16층 적층형으로 해서 3E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 단계가 더 높은 HBM4로 해가지고서 HBM4인데 그래도 약간은 층이 작은 저층으로 적층한 요거를 쓸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요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갈라지죠.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그다음 SK 하이닉스 관련되는 소부장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두 개가 명암이 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으로 다 공급하는 박쥐가 있어요. 자, 박쥐 같은 종목이 있어요. 야, 소부장 중에서 양쪽에다가 다 공급을 하는 박쥐가 있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그런 재주를 가진 애들인데 걔네들을 우리가 찝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AI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폭주하는 AI가 지금 현재 무한 증시가죠. 로봇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금융, 지금 일부 월가에서는 AI를 인용한 트레이딩 지금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외에도 또 우리 생활에서도 또 다음에 영업, 자, 세일즈포스가 지금 현재 AI를 이용한 영업 프로그램,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죠. 미국에서. 그것도 지금 걸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AI가 무한 증식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나올 것이냐. 자, 이 규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일단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지금 마이크론을 따돌렸는데 이게 될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엔비디아가 대만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조해주는 회사가 뭐냐?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이죠. 얘도 타이완계 회사예요. 타이완계 사람들이 즉 미국 내에서 서부에 있는 그 돈 많은 우리의 타이완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짝을 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이럴 일은 없겠지만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지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이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될 헤드라인 3가지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갈린 방향성을 두고 많은 분들께서 좀 투자에 대한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지만 일주일 뒤인 3월 27일에는 또 SK하이닉스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때까지 해서 하이닉스를 좀 보유 중이신 분들 혹은 지금 살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투자 조언을 좀 남겨주실까요? 이미 지금 그 HBM 메모리 분야에서는 하이닉스가 이미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6층 저층으로 갔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재로서는 마이크론 대신에 우리 SK하이닉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에서 또 다시 삼성 당신들도 들어오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둘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 그러니까 싸움 붙여가지고 가격 깎으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절대 어느 것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시총 1, 2위에다가 대한민국의 탑2입니다. 어느 것이 됐든 다 괜찮은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 아닌 조언을 주셨고요. 2가지 기업 모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기업이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세한 기업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개 방송 통해서도 오늘의 이슈들 한 발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입니다. 섹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하루에 한 섹터씩 정복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자, 오늘의 섹터. 자,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고 조금 민감한 주제. 자, 우리의 저출산 관련주. 자, 이거 아주 힘들죠. 자, 젊은 분들. 자, 수많은 선남선녀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해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습니다. 자, 0.6%, 0.6명 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참 마음 아픈 대한민국이 됐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첫째, 글로벌 선진국들, 즉 developed country. 자, 선진국, 이미 개발이 다 된 developed라고 그러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 왜 선진국이라 그러냐? 개발이 이미 될 때까지 돼가지고서는 이제 뭐냐? 여기서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 거의 없는 나라들, 그런 나라란 얘기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글로벌 선진국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비용이 높고 구조가 꽉꽉 짜여져 있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 이른바 자, 난세에는 영웅이 나는데 치세에는 절대 영웅이 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안 태어나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짜여진 틀 안에서 짜여진 틀이 너무나 이제는 오래 갔다. 자,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 이제 없어진 상황, 그리고 이제 그게 80년이 다 돼가다 보니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전쟁의 그 상처들도 다 복구가 거의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난리가 나고 이벤트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틀이 깨지지 않고 있다. 짜여진 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젊은 새로 나오는 세대들이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낳는 거에 힘들어하고 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 역시도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미국은 옛날부터 이민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예. 미국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에게 지금 출구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이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이슈 이민의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는 옛날엔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건 1960년대부터 유럽에서 해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자, 60년대부터 해왔다. 왜? 자, 이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였고 그래서 빠르게 자, 이 나라를 복구시켜야 했죠. 전후 복구 사업이 있어야 되죠.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어떻게든 미국에서 마셜 플랜으로 풀어줬지만은 사람은
바로 찍어낼 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사람 생명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옛날에 식민지로 데리고 있던 국가들 혹은 뭐 여러 다른 주변 국가, 그래서 터키라든가 아니면은 북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이제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알제리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서 이제 또 수입을 하고 해서 이민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이민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때 이민 받은 게 아주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내부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화합에 문제가 되고 있죠. 국민 화합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2011년도 아랍의 봄 때 문제가 또 생겼죠. 이때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지중해를 넘어서 오는 그 수많은 난민들을 유럽이 EU가 떠안았다. 저기서 EU가 이 난민들을 떠안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엉망진창이 됐어요. 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네가 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런 사태를 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건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자, 우리의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아끼고 그동안 절약하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함부로 돈 하트로 쓰지 않고 그래서 모아놨던 이 국부를 앞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해서 그 저출산을 앞으로 좀 더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게 되고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출산 수혜주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슈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 우리 애기들 기저귀나 애기 용품이나 동화책 이런 것들 거의 뭐 이런 거에 지금 다 지금 집중이 돼 있죠. 무조건 아이들 용품이나 자, 아이들 그 다음에 유아용품이나 용품 그 다음에 뭐냐 애들 교육 이런 거에만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당히 이상한 모습으로 가 있는 건데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만 지원해 준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성인들이 충분히 어떻게 일할 수 있는 혹은 받쳐줄 수 있는 기반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이들 용품이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동화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저귀, 아이들 용품, 옷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집이죠. 결혼을 하는데 집만 잘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 젊은 손남 손녀들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잘 결혼을 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싸고 좋은 집. 그런 거 없어요. 자, 싸고 좋은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서울 시내 혹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만드는 데 대해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구매를 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출산에서는 건설 섹터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서 그리고 정책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금융이 또 그만큼 받쳐줘야 되겠죠. 물론 정책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전제를 해야 되겠지만 자, 제 비근한 예로 제 옛날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해외에서 물론 우리보다 잘 살진 않았지만 리비아 같은 경우 어땠느냐 혼인신고를 하면 나라에서 집을 한 채 줍니다. 그냥 나라에서 집을 혼인신고하면은 그래 훌륭해 그러고서는 바로 집을 줬어요. 동네에서 집을 줍니다. 한 채를 농담이 아니라 국가에서 한마디로 그 나라에서 지은 집을 그냥 한테 줘버립니다. 물론 민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LH라든가 혹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런 수주를 한다 그랬을 때 건설 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춘 파이낸싱 충분히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들이 크면서 단순하게 초등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자 유치원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해가지고 고도로 올라갈수록 교육 사업들 특히나 여기에서 이 교육은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보는데 뭐냐 앞으로 AI가 발달하고 자 AI가 발달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 이미 대면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인강이라 그러죠. 인강 수업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면서 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자리 관련주.
이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이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 여기서 자격증 관련돼 있는 이게 교육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자격증 플랫폼이라는 게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격증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출산 관련주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런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중에서 라이프 사이클, 즉 앞으로 태어날 이 세대들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그 지원과 대책이 따라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년, 30년 뒤까지 가는 30년 뒤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이 어떤 게 있냐, 바로 이런 것들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위에 있는 거 플러스 이렇게 갔을 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대장주예요. 자, 모두 다 아시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물음표 해놨습니다. 오늘의 종목 물어놨죠. 자,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가고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자, 이렇게 갔다가 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금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중 하나가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섹터로 저출산 관련주 짚어봤고요. 건설과 금융, 또 교육과 일자리 쪽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저출산 대장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넘어가서요. 2교시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확한 이 강세 테마들을 짚어보고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코피아 저희가 상한가를 잡은 종목이고요. 64%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주 GST 8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고요. 1월 9일 공략한 엔캠이죠.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88,000원 매수를 공략해서 저희가 307% 수익률로 수익 실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3월 지금 현재 시점까지 해서 누적 수익률이 1000%를 달성을 했습니다. 매일 단 한 가지 종목들만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00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역시나 강세 테마들을 분석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 짚어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오늘 강세가 생각보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자,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 먼저 우선 생각보다 강하게 장 초반부터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AI가 발달하면서 지금 로봇도 나왔지만 이 자율주행도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로 같이 이제 연결되죠. 찰떡궁합으로 묶이는 게 얘가 이제 로봇하고 이 자율주행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화장품. 그동안 못 갔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화장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관련주들. 자, 금융 중에서는 은행이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슈퍼주총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선. 자, 조선 관련주들도 역시 지금 저가, 오늘 특징은 뭐냐면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삼성전자에는 전자대로 대장주를 위주로 한 지수를 이끄는 그 캐리어들의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이렇게 5개 섹터에서 지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종목을 보면은 진시스템, 그다음에 한국 BNC, 그리고 꿈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여기에 보면 진시스템이죠. 예, 여기에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지금 급등을 했다. 그래서 최고점 29.88. 자,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가 오전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돌아갔는데,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애매한 자리. 자, 돌리기에는 굉장히 지금 애매한 자리. 여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야,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도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적 개선의 기대감만 가지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어떤 그 줄기세포 혹은
줄기세포나 혹은 면역 관련 자가 면역 질환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떤 그 이슈가 하나 포텐이 터져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더 횡보하거나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한국 BNC. 자, 여기 이거 비만 치료제 관련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GLP-01이라는 이것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수혜주들은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이 있죠. 그 종목들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돼 가지고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열광하는 급등 종목이에요. 쫙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이제 촥 하고 이렇게 당겨 올린 이렇게 당겨 올렸죠. 22.94%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말고도 다른 서울경제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했던 이 종목인데 그때보다 해가지고서는 3일 만에 이만큼 올라갔죠. 쫙 당겨 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비만 치료제라는 이 재료 자체가 원체 커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비만, 당뇨,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탈모, 그리고 그 다음 에이즈 뭐 이런 것들 그런 중요한 종목들에 여기에 걸려져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탄력도 좋고 상당히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NC 오늘 꽤 강한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꿈비.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관련주죠. 저출산 관련주인데 오가닉 그라운드 사업 영역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면 최고점 13.74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15%가 넘어가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꿈비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횡보가 들어갔다. 횡보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금 당겨 올리려고 그런다. 즉 이제는 정책 수혜에 대해 가지고 후발주자지만 상당히 강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다. 왜? 바닥을 자꾸 잡아주고 있거든요. 바닥을 잡아주고 떨어지진 않고 그런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제 보강제, 쉽게 얘기해서 거래량, 보강할 수 있는 거래량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할 때마다 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생각보다는 자,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출산 관련주 종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투자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실시간으로 좀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봤고요. 자율주행부터 화장품주들 그리고 조선과 은행, 제약바이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좀 더 보면 좋을 종목과 섹터들은 어떤 섹터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자율주행 종목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 생각보다 못 갔었죠. 그런데 자율주행 종목 분명히 이번에 AI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금 불을 지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들. 자, 제약바이오는 당분간은 좀 더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4월 달에 있는 AACR 즉 종양학회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자율주행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상세한 전략 세워볼 거고요.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실시간 전략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주실까요? 자, 히든 종목 먼저 보면은요. 자, 외국인이 유입되는 제약바이오 섹터. 자, 별이 5개. 자, 좋습니다. 자,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퍼퓨전 방식의 항체 의약품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퍼퓨전 방식으로는 사실상 뭐 세계 최대의 상용화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최근 들어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 지금 새롭게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서 되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보통 바이오시밀러나 줄기세포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봉 차트인데요.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아주 오랫동안 바닥에서 쭉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떨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자리. 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자그마치 10년 이상 거의 한 3, 4년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모여 있었다. 언제 튀어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죠. 자, 그야말로 버티고 버텨서 이제 죽음형의 볕들날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은 초록밴드로 와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봤고요.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힌트와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 장세와 또 중국 증시까지 분석을 해보고 오늘 장의 국내 증시 마감 시황까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과 중국 증시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자, 중국 증시는 현재 내수 효과는 하루, 그 다음엔 부동산이 걱정인 상황.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내수 가지고서 올라갔던 중국 증시가 다시금 하루 만에 반등 다시 반락했습니다. 반락. 자, 왜? 다시 또 부동산이 걱정인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된 거 헝다그룹이죠. 헝다가 뭐라 그랬느냐? 분식에게 매출을 800억 달러를 자그마치 800억 달러를 분식회계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산당에서 지금 고소를 했죠. 여기를 이제 기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떨어지지 않느냐. 자, 그러면 헝다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시크릿 가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비구이엔까지도 비구이엔이 있죠. 비구이엔이 있는데 얘네도 지금 어쩌면 떨어지는 거 얘네들도 어쩌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걱정으로 인해서 중국이 조금 걱정하고 있고 다음 미국은 실물단이 버텨줘서 자 실물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께 이제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는 보통은 어디냐면은 자 경기 순환 방어주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 이 세 개가 어제 좋았어요. 그리고 에너지까지 전부 다 잘 올라가지고 버텨줘서 반도체에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혼자서만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다 하루였죠. 어젯밤에 야간에 제가 또 초록밴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드렸으니까 이제는 야간에도 뭔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초록밴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장 샹하이하고 전점 보시게 되면은 샹하이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자리, 자 여기에 저항대를 넘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둘 다 지금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콩 H지수 여기서도 역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같은 경우 부동산이 불안하면 모든 게 다 불안한 증시라는 걸 일단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대만의 자첸. 자, 엔비디아 덕분에 그래도 지금 양봉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중화권의 이 증시 자체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자 여기에 미국장 전략 보시게 되면은 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S&P 500 여기에 있는 요 횡보 라인 즉 플랫폼을 계속해가지고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딱 걸렸어요. 지금 딱 걸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지금 여기에서 딱 가운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조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즉 무슨 얘기냐? 전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려면 다우존스가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 그 다음 S&P 500 지금 5178인데 자 골드만이 얘기했던 5200포인트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떨어졌습니다. 양봉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하락 마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떨어지는 거를 안간힘을 써서 당겨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이게 FOMC 오늘 새벽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되게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전략 포인트 중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일, 목요일, 자, 여기에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ADR, 자, 요걸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걸 좀 보면은 오늘 수요일에서는 자, 사이크하고 그다음에 엠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은 크게 지금 볼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결국은 FOMC. FOMC 하나 가지고 다 끝을 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답이 없는 상태.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특히 중요하죠. 점도표. 닷 플롯이라 그러는 거.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거가 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그 미국장에서는 자, 페드 요게 이제 FOMC죠. FOMC하고 그다음에 2시 반에 자, 2시에 이제 나오고 이 금리 결정이 나오고 2시 반에는 컨퍼런스 회의 여기서 기자회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되면 미국장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 말고 선물 옵션 지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터가 될 거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중요한 종목 자, 제너럴 밀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집회사, 주택회사 KB홈 이거 국민은행 아닙니다. 미국에도 KB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거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당장 중요한 건 다가오는 새벽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보고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변동성이 크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확한 그런 브리핑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 8시에 매일같이 공개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간밤 사이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파월의 입에서는 또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지 분석도 해보시고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저출산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자율주행과 화장품 관련주들, 금융과 은행,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세 테마가 잡히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